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요거를 이제 보톡스로 조금 예방을 해줄 수 있다면 이건 너무 좋죠. 보톡스 같은 경우는 눈썹 근처에서 이제 맞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술 시에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눈꺼풀로 이제 보톡스 성분이 조금 타고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이제 표정에 관련되는 근육들이랑 이 성질이 조금 달라요. 팔다리 근육 같은 이런 골격근에 조금 더 가까운 형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톡스가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홍우택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요런 데 좀 약간 관리를 잘하면 네네. 좀 더 어려 보이고 좀 예뻐 보이고 네네. 이런 데가 있나요? 그럼요. 있습니다. 특히 인상과 아니면 또 이 동안 관련된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죠. 그럼 그런 데는 좀 미리 관리하면은 더 좋나요? 미리 관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든지 치료보다 좋은 게 사실 예방이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100세 시대에 뭐 네. 당뇨, 고혈압 예방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또 이제 얼굴의 이 노화를 막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예방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사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또 오늘 간단하고 큰 고통 없이 가능한 시술이라던가 아니면 방법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 비싼 시술 좋기는 하겠지만 네네. 저렴한 걸로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저렴하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저렴한 걸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시술은 보톡스입니다. 근데 이 보톡스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뭐 문제가 되나요? 보톡스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사실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동안 얼굴로 살고 싶다면 미리 좀 보톡스로 특정 근육들을 조금 마비를 시켜서 이 주름을 예방한다면 훨씬 더 동안으로 적은 비용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보톡스를 맞는 거죠. 어떤 요소들이 나이를 들어 보이게 만드나요? 일단 보톡스와 관계되는 네. 가장 중요한 그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요소는 네. 사실 주름이죠. 주름 중에서도 특히 이 보톡스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표정을 지을 때 이제 다양한 근육들을 사용하잖아요. 그 근육들 때문에 이제 접히는 부위도 생겨요. 그런 부위에 생기는 주름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보톡스가 효과적이죠. 미간 주름, 이마 주름, 또 눈가 주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100% 우리가 이제 표정을 짓거나 할 때 아니면 눈을 뜨거나 감을 때 이제 생기는 이제 주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로 조금 시술을 해서 특정 근육들을 좀 마비를 시키거나 힘을 떨어뜨리면 이제 훨씬 이제 주름이 덜 생기고 안 생기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얼굴을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요소가 또 있나요? 또 있죠. 나이가 들면요, 사람이 왠지 모르게 젊었을 때보다 얼굴이 좀 넙대대해집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우리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형님 계시죠? 네. 저희 나이대 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 네. 타이타닉이라든지 이런 영화로 처음에 많이 접하셨을 완전 거예요. 꽃미남이잖아요. 완전 꽃미남의 턱선 굉장히 날렵했죠. 네. 출연 작품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얼굴형이 조금씩 변화하셨어요.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넙대대한 얼굴형이 되셨죠.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더 나이를 들어 보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넙대대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탄력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쭉 내려오면 구조물들이 전반적으로 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넙대하게 넓어진다. 야식을 뭐 나는 자주 먹다 보니까 네. 뭐 침샘이 이렇게 늘어나서 뒤에 이렇게 불룩하게 생겼다던가. 네. 그리고 또 어떤 부위의 뼈들은요 계속 자라는 뼈들이 있어요. 그래서 턱이라든지 눈두덩 이런 데 툭툭 나오거든요. 이제 모든 뼈가 안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다음에 뭐 근데 사실 대체로는 이제 처져 내려오는 거죠. 얼굴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얼굴이 넙대대져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 주름하고 처짐이 특별히 어떻게 생기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얼굴에 다양한 뭐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고 구조물들이 얼굴에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자유롭게 막 아무렇게나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지해주는 인대라든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스마스라는 이제 얇은 근육층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지탱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약해지죠. 또 이제 또 문제는 얼굴 안쪽에 있는 뼈는 또 안쪽에서 계속 흡수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탄력을 잃고 처지게 되는 거죠, 아래쪽으로. 나이가 들어서 탄력을 감소하는 이유는 제일 좀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콜라겐의 감소죠. 콜라겐이 아무래도 이제 예전만큼 잘 생성되지 못하고 그런 걸 생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세포들도 점점 노화가 돼서 좀 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구조를 좀 짱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 콜라겐이라는 게 이제 꼭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뼈에도 상당 부분이 콜라겐이고요. 우리 몸에 약간 지지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데는 다 이 콜라겐이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예전만치 못하다. 그럼 이렇게 생기는 주름이나 네네. 처짐을 보톡스가 어떤 식으로 개선을 가능한 건가요?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근육의 힘을 약간 마비시켜서 약간 낮춰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만큼의 힘으로 접었던 거를 최소한 뭐 6, 7의 힘으로
일부러 접게 해준다든지 그 근육을 좀 못 쓰게 만들어서 좀 그 부분이 아예 좀 안 접히게 만들어준다든지 좀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주름을 이제 예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비라는 게 네네.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신경 전달 물질이라 그래가지고 자 움직여 하면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아세틸콜린이라는 이제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거의 전달을 이제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 아시죠? 보톡스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독 중에서 지금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죽이는데 네. 이거 어마어마한 맹독이에요. 사실 원래 보톡스는. 근데 그거를 이제 유전적으로도 좀 바꿔주고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보톡스는 그래도 조금 미용적으로도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좀 만든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위를 맞아야 이 네네. 보톡스를 가장 잘 맞았다 할까요? 굉장히 좀 고민을 했어요. 3등은 뭐 그나마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이마 보톡스 가겠습니다. 이마 주름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가로주름 많이 생기잖아요. 네. 나이가 좀 들다 보면 눈 뜨는 근육 힘이 좀 약해지면서 이마 근육을 같이 써서 눈을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마 근육을 써서 같이 눈을 뜨죠.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이마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요거를 이제 보톡스로 조금 예방을 해줄 수 있다면 이건 너무 좋죠. 더 깊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거는 예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생긴 주름이 보톡스 때문에 사실은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그 부분이 이제 더 깊어지는 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기존에 생긴 어떤 주름들도 콜라겐 부스터라든지 이런 걸로 그거를 옅게 보이게 아니면 필러를 조금 주입해 준다든지 이런 옅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근육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거기가 계속 접힌다면 사실 치료 자체도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제 이마 주름에 대한 어떤 치료가 들어가야 될 때는 보톡스는 거의 항상 조금 같이 들어가는 좀 필수 품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가 이렇게 범위가 이제 조금 넓다 보니까 보톡스를 이제 맞았을 때 특정 부위에는 보톡스가 조금 덜 들어가고 좀 특정 부위에는 좀 더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걸 우리가 사무라이 눈썹이라 그러는데 보톡스가 좀 덜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고기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살짝. 아직도 이제 근육 힘이 좀 이제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리터치로 탁탁 맞아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또 돌아옵니다. 물론 이제 한 번 정도 더 내원을 하셔야 된다. 한 번 더 주사를 좀 맞아야 된다 이런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해결이 안 될 문제도 또 아니어서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눈 뜰 때 워낙에 이마 근육을 많이 쓰셨던 분들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눈이 좀 잘 안 떠지고 이렇게 졸린 눈처럼 되다가도 눈꺼풀 올림근이 이제 내가 예전만큼 좀 보조를 못 받네? 그럼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요.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적응이 좀 힘들죠, 걔도. 눈꺼풀 올림근 자체에 어떤 힘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톡스 빠질 때까지 효과 빠질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요. 진짜 네. 방법이 없을까?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안 감아서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더라도 그 효과가 다 빠진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그냥 기다려야 돼요. 2위 저는 미간 가겠습니다. 여기 인내천이라 그러죠.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렇게 세 줄짜리 이제 주름을 만드는 이 미간. 그래 내가 이마 주름이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앞머리를 덮고 다니자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미간 주름을 덮기는 사실 또 쉽지 않잖아요. 눈과 눈 사이에 있으니까 너무 잘 보여요, 사실. 약간 눈썹 위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썹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옆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주름이 이렇게 세로로 생기니까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렇게 당기는 근육을 조금 이제 약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이렇게 세로 주름이 이제 덜 생기는 거죠. 이 미간 보톡스 같은 경우는 눈썹 근처에서 이제 맞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술 시에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눈꺼풀로 이제 보톡스 성분이 조금 타고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보톡스 주사를 놓기 전에 엄지로 눈 두덩 부분을 살짝 눌러서 요 밑으로 타고 내려오는 걸 좀 방지하면서 좀 시술을 하는 경우도 많죠. 대망의 1위 턱 보톡스 하겠습니다. 턱 보톡스를 특별 추천하는 이유는 근육이 크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양도 많다. 턱 근육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이제 표정에 관련되는 근육들이랑 이 성질이 조금 달라요. 팔다리 근육 같은 이런 골격근에 좀 더 가까운 형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톡스가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 턱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일단 보톡스를 맞으면 더 이상 보톡스를 맞지 않더라도 근육이 이제 100%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최대 양의 뭐 한 60% 이 정도까지만 다시 돌아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용 대비 아주 효과가 좋은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근육이 줄어들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좀 당겨주는 효과를 주거든요. 바깥쪽 턱이 좀 작아 보이는 튀어나온 게 이렇게 들어가는 효과를 주게 되면 이제 얼굴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갸름해지기 때문에 동안한 얼굴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또 그런 보톡스죠. 아마 이렇게 만져주실 거예요. 어금니를 깨물면 근육이 이렇게 툭툭 붉어져 올라오는 게 아예 느껴질 정도거든요, 이 부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두꺼운 이 근육을 이제 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부피 감소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부위죠. 위험하거나 이러지는 네네. 않을까요? 위험하지까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맞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처음에는 질긴 걸 씹거나 딱딱한 걸 씹는 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조금 지나고 나면 적응을 하게 되시고, 씹는 데 있어서 요 근육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측두근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좀 근육들이 걔를 어느 정도 좀 보상을 해줘요. 제가 힘이 좀 약해졌네? 그럼 내가 좀 더 해야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보상을 좀 해주기 때문에 네네.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 턱보톡스를 맞았는데 오히려 여기 턱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튀어나왔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이제 보톡스가 좀 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서 그 부분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그 부분에 좀 더 맞아주면 되는 거예요. 턱보톡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시술을 하고 나면 시술을 안 해도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근육이 한 60% 정도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다릅니다. 연구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처음에 이제 시술을 받기 시작했을 때 3번 정도 시술을 받았던 분들이 그 후에는 조금 안 맞았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제일 좀 오래 가고 그 효과도 제일 좋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톡스가 뭐 물론 너무 좋지만 네네. 뭔가 부작용이나 네네.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걱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보톡스의 좀 부작용 아닌 부작용은 이제 내성이죠. 보톡스를 계속 맞는데 이제 예전만큼 효과가 없다. 아니면 이제 아예 나는 이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라던가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꽤 많죠. 외부에서 넣어주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보톡스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있어서 들어오자마자 얘를 딱 잡아서 무력화시켜 버리면 보톡스가 효과를 못 내겠죠. 보톡스가 예전만큼 안 듣는다든지 아니면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이제 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성을 안 생기게 하려면 내성을 사실 100% 예방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성을 좀 적게 만든다는 보톡스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제오민 같은 것들이죠. 최근에는 이제 보톡스 이퀄 뭐 거의 미용의 대명사 이렇게 돼버렸지만 보톡스는 원래는 이제 다양한 질환 치료를 위해서 이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보톡스에 내성이 생겨버리면 지금은 그게 와닿지 않겠지만 보톡스로 정말 치료를 해야 될 시점에 그걸 못 쓰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항원이 될 만한 단백질이 없는 제품을 이용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톡스도 제품이 많잖아요. 크게는 뭐 국산하고 뭐 네네. 수입산 이렇게 나눠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원장님은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막 뭐라 한번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수입산 보톡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만족도가 높긴 한 것 같아요. 수입산 보톡스는 그 보톡스가 수입된 이유가 있어요. 보통 저희 병원에서 많이 쓰는 제오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내성을 좀 덜 만든다라는 게 이제 많이 좀 어필을 하고 있는 포인트죠. 네. 내성을 좀 덜 만들수록 지속기간도 조금 짧아지는 경향은 사실 조금 있긴 해요. 그래도 나는 내성이 없는 게 좋아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쓰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은 것 같아서 내성 없는 보톡스가 조금 유행이지 않나, 환자분들도 그걸 좀 많이 선호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병원을 찾아야 보톡스를 잘 놓는 병원이에요? 제품명, 회사명을 확실하게 밝히고 몇 유닛을 쓰는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병원, 프로토콜이 있는 병원은 대체로 괜찮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톡스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봤는데요.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또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